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이전에 제법 많은 굉장히 큰 감량을 일시적으로 이렇게 만들었다가 뭐 좀 지나서 요요로 다시 돌아오는 걸 겪은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많은 것들이 이제 그럴싸하게 광고가 되지만 실제로 많은 감량을 빠르게 만들 수 있는 것은 무리한 시기 제한 뿐입니다. 이것이 이제 계속 지속될 수가 없으니까 어느 정도 적당한 식사로 이제 돌아오게 되면 결국은 다시 늘어나게 되는 요요를 겪게 되는 거죠. 이런 악순환을 계속 반복하면서도 이번에는 잘 되겠지 하고 하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런 것들을 자꾸 반복하는 게 좀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방흡입을 고려할 때도 상담하기 전에 이미 급하게 빠른 감량을 만들어 오시거나 또는 상담 중에 날짜를 이제 잡으시면서도 그 전까지 제가 살을 제법 좀 많이 빼올까요? 이렇게 이제 질문하는 분들이 제법 있으세요. 이런 분들, 이제 일반 분들 생각에는 그렇게 되면 지방량이 좀 줄어들까? 그래서 수술이 좀 더 용이해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또 뭐 그렇게 되면 약간의 비용을 좀 줄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시는 게 뭐 당연한 것 같습니다. 제가 상담을 뭐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 이제 좀 빠르게 눈치를 챌 수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괜한 또 오해를 만들까봐 제가 명쾌하게 미리 설명을 좀 드리는 편이에요. 이런 이유로 수술비가 감소되지는 않습니다. 수술이 쉬워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시술자가 수술을 진행하는 게 좀 더 어려운 상황을 만들 수가 있고, 또 수술 결과에도 좀 더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수술 직전에 감량을 하는 것은 저는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올려드린 이 영상이 있습니다. 감량과 지방흡입을 모두 고려할 때의 그 순서와 그 이유에 대해서 잘 설명드린 영상이 있어요. 오늘은 이제 수술 직전 상황의 감량이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기본 상황은 비슷하게 되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술 직전에 그 이전에 감량을 하는 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몇 가지 이유를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지방세포가 큰 상황에서 수술을 하는 게 시술자가 좀 더 용이하게 수술을 할 수가 있어요. 수술 전에 이제 일시적으로 감량을 퍽 해서 지방층이 이제 좀 약간 이렇게 수축돼 있다면 아무래도 이제 수술방이 움직일 때 약간 뻑뻑할 수가 있겠죠. 반대로 그런 감량이 없었으면 그냥 일반적인 상황이니까 저희가 이제 전처치를 잘 하고 수술봉이 이제 왔다 갈 때 부드럽고 용이하게 이제 수술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상황이면 수술의 흡입량도 좀 늘릴 수가 있고 또 좀 더 균일한 수술을 할 수가 있겠죠. 흡입 전에 별로 의미가 없고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급한 감량을 만들어서 훨씬 더 중요한 수술 과정에 불리함을 주는 것은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둘째로 수술 후에 조금 생길 수 있는 요철의 상황에서도 이게 좀 더 좋지가 않은데요. 먼저 좀 제가 설명드릴 게 있습니다. 급한 감량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돌아갈 가능성이 많죠. 반면에 지방흡입은 지방세포 자체를 긁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살찔 수 있는 어떤 이런 베이스가 줄어들어서 앞으로 체중이 혹시 늘어나는 상황에서도 그 부분의 지방이 좀 많이 늘지가 않게 됩니다. 우리 몸에 그 부위별로 지방세포의 개수가 좀 다르죠. 예를 들면 이 팔의 경우에 하완, 아래쪽 팔과 상완의 피하지방의 세포 개수가 달라요.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이쪽은 하완 쪽은 지방세포 자체가 적고 상완 쪽은 제법 좀 많죠. 그래서 혹시 이분이 예를 들어 체중이 10kg이 늘었다 그럴 때 이 부분 하완의 경우는 지방세포가 적으니까 살이 좀 덜 찌고 이 부분은 지방세포가 많으니까 더 많이 찌게 돼요. 그래서 갑자기 살찐 분들 보면 여기 하완 찌는 것보다는 상완이 좀 더 두꺼워지는 것을 느끼시죠? 그리고 지방세포가 훨씬 더 많은 이제 복부 쪽에 더 살이 많이 찌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상완에 지방흡입을 해서 지방세포 숫자를 이 하완만큼 줄일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살이 찔 때 이 하완과 상완에 찌는 그런 정도가 비슷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흡입은 요요의 위험성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이렇게 지방을 좀 덜 찌게 하는 예방적인 효과가 있죠. 이 말씀은 제가 전에 많이 말씀을 드렸죠.
그렇고 또 한 가지 이제 알아야 되실 것이 아무리 좀 숙련된 시술자라고 하더라도 지방층을 이제 깎아낼 때 완전히 이렇게 골고루 똑같이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뭐 부위별로 조금씩의 그런 높이 차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수술 후에 남는 피부 거죽이 이런 요철의 원인이 더 중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지방층의 높이 차이가 좀 생긴 것이 요철의 원인이 좀 될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상황에서 지방흡입을 한 다음이라면 이 약간의 요철 차이가 시간이 지나서도 뭐 비슷하게 이렇게 유지가 되겠죠. 체중이 뭐 갑자기 이상하게 많이 증가되거나 그런 분이 아니라면, 그리고 뭐 약간 늘어나는 것은 오히려 이 둘 다 적게 늘어나니까 이 차이가 커지지가 않게 되죠. 그런데 만약에 지방흡입 전에 좀 급하게 감량을 한 상태 그런 분이라면 수술 후에 조금 약간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물론 적은 양이긴 하지만 그래도 요요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요. 그럴 때 이 양쪽의 높이 차이가 있는 것이 뭐 아무래도 조금 더 많은 쪽이 조금 더 많이 늘어나고 적은 것은 또 상대적으로 적으니까 이 격차가 조금은 더 심해질 수가 있겠죠. 적은 차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뭐 이런 차이를 만들 수 있는 불리한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유도 있어요. 우리가 혼자 이제 감량을 하면 지방의 볼륨을 줄일 수는 있죠. 예를 들면 이렇게 있는데 피부와 피하지방 두께가 있던 분이 살이 쪘어요. 그랬을 때 이제 피하지방이 늘어나니까 이걸 덮어야 되니까 피부도 확장되잖아요. 이 상황에서 지방을 이제 줄이면 지방의 볼륨은 이제 혼자 줄일 수는 있겠지만 이 남는 피부를 혼자 어쩔 수 줄이고 이런 게 되는 일이 아니니까 이 남는 거죽이 안으로 이제 모이면서 약간의 이제 찌그러짐과 처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혼자 하는 일반적인 감량은 이런 피부의 변화를 만들 수가 없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반면에 경험이 많은 지방흡입 기술자는 지방 볼륨을 줄이면서 이 피부층을 좀 자극을 해서 피부를 조금 줄일 수 있다고, 이게 이제 리프팅 타이트닝을 지방흡입 중에 할 수 있는 시술자들이 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렸죠. 이 피부 조치가 물론 뭐 완전히 그 완벽한 그런 효과를 기대하는 분들에게 좀 미비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뭐 하지 않은 것보다는 좀 더 좋은 효과를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수술 전에 이러한 피부 조치 없이 그냥 살을 빼서 피부에 문제를 만든 다음에 지방흡입 하는 것보다는 아예 처음부터 지방흡입을 제대로 볼륨의 감소를 만들 때 피부 조치를 같이 하는, 리프팅 타이트닝을 같이 하는 게 피부 상태를 좀 더 개선하고 약간 덜 문제가 생기게 하는데 의미가 있는 거죠. 이러한 이유들로 수술 직전에 감량을 제법 하는 것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혹시라도 이전에 뭐 많이 빼고 왔다 이런 분들을 제가 보면 수술하기 전까지 식사량을 좀 정상적인 형태로 좀 늘리고 그 생활을 좀 잘하고 오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뭐 식사량을 너무 많이 먹거나 뭐 체중을 과도하게 늘리거나 그런 말씀은 아니고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고도비만인 분들을 수술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100kg 훨씬 넘어가는 분들을 이제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분들 수술이 좀 어렵죠. 그래서 이제 다른 병원을 거쳐서 이제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뭐 조금 사이즈를 체중 감량을 해서 사이즈 좀 줄이고 그 다음에 지방흡입을 하자, 이렇게 조언을 들었다는 분들이 제법 있으시더라고요. 이것은 올바른 조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지방흡입 후에도 너무 무리한 감량을 하지 말자, 조금 이따가 하자, 이런 말씀을 드린 영상이 있었죠. 그리고 오늘은 이제 수술 전 감량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지방흡입은 대부분에서 충분한 사이즈와 볼륨의 변화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지방흡입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무리한 감량하지 마시고 좀 느리긴 하지만 건강을 해치지 않고 요요가 적는 그런 노력을 꾸준하게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